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동안으로 굉장히 유명한 50대 치과의사 이수진 원장님의 자서전 같은 그런 저서예요. 느리게 어른이 되는 법 가져왔습니다. 정샘물 원장님, 그다음에 윤댕님, 김세 작가님 등등 많은 분들이 추천사도 써주신 그런 책인데요. 나온 지는 조금 된 책이에요. 이거 제가 이수진 원장님 직접 만나서 사인 받았었어요. 보여드릴까요? 김유라님 행복하세요. 네.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분을 스타킹인가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동안 엄마 스타킹인가 하여튼 잘 기억 안 나죠. TV를 거의 안 봐가지고 우연히 봤는데 딸이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너무 막 셀카만 막 찍고 이렇게 막 그런 느낌? 철없는 엄마? 그렇게 봤는데 서울대학교 치대를 나온 치과의사라고 해서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었어요. 되게 특이하다. 이분이 이 책을 낼 당시에 15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였어요. 보통 우리가 서울대 나온 치과의사 하면은 굳이 인플루언서 거 같은 거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20대 아이들이 하는 인스타그래머가 되고 유튜버가 되는지 그런 스토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왔어요. 너무 마음도 아프고 막 감동도 오고 그랬습니다. 자, 이분이 2015년도에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했대요. 되게 빠르죠. 네. 치과 경영실장이 이걸 해보라고 했을 때 내가 왜? 라고 생각했대요. 대부분 인스타그램 내가 왜 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혼녀라는 나의 이력이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숨게 만들던 때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 그걸 하기 시작했대요. 여행 막 간 거 올리고 고양이 키우는 거, 치과에서 일하는 거 그런 걸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서 어느덧 치과의사 한 지가 24년이 되었네 라고 했대요. 나이를 슬며시 공개했더니 갑자기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30대 초반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48살이라는 걸 공개를 하니까 대한민국 최강 동안 치과의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싱글맘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응원과 지지를 해줬대요. 많은 분들이 싱글맘인 당신을 보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잘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이런 건 되게 좋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되게 힘들겠다. 그런 진실한 걸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SNS 세계에서는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종자.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엔 손가락질 받았지만 지금은 개인 브랜딩을 시작하고 성공적인 자신의 브랜드를 일구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유튜브 자체로도 수익을 내서 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와, 진짜 서울대 나온 치과의사. 치과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대단하죠. 부지런하다. 그리고 나이도 사실은 50대잖아요 벌써.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좀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은 힘든 일이 삶에서 되게 많았고 사업도 되게 어려운 적이 있었고 이혼도 경험하셨지만 인간은 꿈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는 한 어떻게든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단 1%의 의심 없이 믿는다. 단 한 번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물론 살면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적은 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나는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치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원들이 많아지고 월급도 많이 나가고 월세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부담이 됐대요. 어느 날 손목이 부러져서 3달간 깁스를 한 적도 있고요. 발목이 접질러져서 다리에 깁스한 채로 진료를 한 적이 있대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내 몸을 쉬게 되면은 수입이 생기지 않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내가 진료를 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닥쳐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통 의사나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몸이 이제 아프고 남편이 이제 없고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이 또 안 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게 너무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드신 거죠. 대단하세요. 저 SNS 계정을 처음 만든 것도 손목 골절로 깁스를 하던 2014년도였대요. 물론 SNS를 통해 치과 환자가 오리라 라고 기대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깁스한 상태로 진료를 할 수가 없으니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대요. 와, 그때 시작한 SNS 팔로워 수가 2018년도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웨이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페이스북 합치면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2014년도에 이런 SNS, 인스타그램 할 생각 하셨어요? 전 2014년도에 인스타그램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 대단하죠. 이분은 그럼 처음부터 성공만 하고 공부를 잘했느냐? 그게 아니래요.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50점을 받은 시골 소녀였다고 합니다. 이후 2년간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해서 꿈에 그리던 명문대를 들어가고 하루하루 치과를 운영하는 것도 버거워하던 중년 여성은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해서 유튜버가 되고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예.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자, 이 부지런하게 시간 관리하는 비법을 공개하셨습니다. 내 시간 관리의 비결은 바로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라는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전문가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CEO는 내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려 혹은 내가 돈 아까워 라고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 진이 빠지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아웃소싱을 해야죠. 이분은요, 3번의 세무조사까지 받았대요. 와, 이 세무조사 받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이런 서류를 정리하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직원들한테 자신의 바디 프로필을 보여줬더니 어머 원장님 이거 올려보세요. 혼자 보지 말고 세상에 보여주세요 해서 그때 그 바디 프로필을 SNS에 올렸대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수진이라는 사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세무조사 때 내가 너무 힘들어 하면서 직원들과 대화도 안 나누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 긴장 프로라고 보여줬더니 인터넷에 올려요. 인스타에 올려요 해서 올리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 이분이 20대 초반 철없던 시절에 신용카드 장기 연체로 감옥에 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막 이제 압류 그런 거 날아왔나 봐요. 그죠?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게 도와주지 않겠다. 그냥 감옥에 가라라고 했대요. 와, 개원을 하고 4년째 쌓인 누적 적자로 빚더미에 올라서 아이를 부모님 집 앞에 놓고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리고 직원들이 원장님 도망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이런 병원을 오픈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뭔가 강남에서 뭔가 영업을 하고 뭐 직업이 좋고 이러면은 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자영업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딸이 있죠, 제나라는 따님.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제나라는 따님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언짢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라면 한 번쯤 경험해보는 일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제 생각은 달라요. 공부가 아니면 다른 취미가 있겠죠. 공부에 취미 없는 아이를 닥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대요. 선생님이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라고 했대요. 그럼 나도 질 수 없어서 내 명함을 들이고 일어서면서 선생님 저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라고 했대요. 아이고,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마치 문제아인 양 취급한 학교 측 따가운 시선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은 그냥 좋은 학생, 공부 못하면 그냥 문제야. 이렇게 평가를 하죠.
어린 시절에 이수진 원장님은 늘 부모님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남동생이 독차지하는 것 같아 외롭고 슬펐대요. 아버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관심을 끌 방법은 단 한 가지였다. 시험을 잘 보는 것. 되게 많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만 칭찬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선택했던 사람들 너무 많았죠.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아버지 직장을 찾아갔대요. 아버지는 내가 내민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분 책에 제가 좋아하는 김세혜 작가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김세혜 작가님 덕분에 이제 우리 모임에서 만나게 됐죠. 되게 힘들 때가 있어서 김세혜 작가님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세혜 작가님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막 쏟았대요. 50년 내 인생을 헛산 것 같다. 나는 늙고 지쳤고 힘이 빠졌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치과 의사에 예쁘고 젊어 보이고 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도 힘든 게 참 많은 거죠, 삶에서. 김세 작가님이 이 얘기를 듣고 당신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라고 물었대요. 망설임 없이 130살이요? 라고 했대요. 130살의 이수진이 지금 50살인 이수진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130살의 이수진이 보기에 50살의 이수진은 얼마나 젊고 건강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겠느냐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다라고.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서고 서서히 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수진 원장님 책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예쁘고 다 가지고 똑똑하고 부럽고 질투나는 사람에서 되게 힘든 일 저 사람도 많았구나. 우리 인생이 이런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